예, 뭐 워낙 제 목소리가 커가지고 아마 마이크 안 들으셔도 다 잘 들릴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옆에 계신 김정우 이사님들 그 보이스가 큰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 그 이인학 선생님이 워낙 그 폭넓은 주제로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발표가 기조 강연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저도 이제 대체 자료,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도 점자 자료를 많이 제작하고, 뭐 음성 자료도 제작하고, 전자 자료도 제작하고 이러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와닿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저런 이제 신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뭐 아까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던 뭐 탭틸로와 같은 것들도 저희하고 또 연관성이 있게 같이 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또 아까 점자의 사이즈 이런 문제도 뭐 제시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다시 배워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그 시각장애인의 관점에서 접근을 못해서 벌어지는 문제들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어서 참 그 여러 가지 저도 신기술을 접해보면서 그걸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을 할까 이런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제 발표를 하자면 저는 짧고 굵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점자를 배운 게 한 37년 정도 됐더라고요. 올해 계산해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뭐 이런 이제 그 점자에 어떻게 쓰임을 높일 거냐, 뭐 일상생활에서의 점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고를 이제 요청을 하셔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37년 됐는데요. 이 자리에 와보니까 저보다 점자에 대한 구력이 다 높으신 것 같아요. 낮은 분들이 별로 없으시고, 아마 하성준 총장님이 저보다 좀 짧게 점자를 배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가 점자를 배울 때는 점자는 그냥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그냥 리그였죠. 시각장애인들의 리그였고,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또는 그거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만이 사용하는 점자였고, 일상생활에서 점자라는 것 자체를 찾아보는 보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점자에 대한 규정이나 규격도 사실은 이제 공인화돼 있는, 물론 이제 다 통일 영어 점자, 아니 통일, 그러니까 하여튼 한국 점자 규정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것들을 뭐 이렇게 규정화돼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점자는 맹학교에 가면, 그러니까 시각장애 학교나 시각장애 교육기관이나 이런 곳에 가면 시력의 유무나 뭐 이런 거에 관계없이 누구나 배워야 되는 점자였던 거죠. 그 당시에는. 현재하고는 조금 환경이 아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까 그 발제에서도 그 기조강연에서도 보셨지만, 실제로 점자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의미였는지를 모르겠는데, 점자를 뭐 그러니까 시력이 정말 좋은 시각장애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점자를 배워야 하는, 그러니까 장애를 대비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 이렇게 학교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이게 잘 보이다가도 시력이 좀 점진적으로 안 좋아져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점자를 무조건 배웠고요. 이 제작 측면에서도 보면, 예전에는 점자를 단순히 무조건 점자판으로 찍거나 아니면 타자기로 치거나 아니면은 뭐 일부 뭐 인쇄기 같은 걸로 찍게 돼 있었지만, 80년대 후반이나 이렇게 들어오면서 컴퓨터를 이용한 점자, 프린터, 그러니까 점자가 사용이 되게 되고, 뭐 점자 프린터, 재판기, 점자를 만들 수 있는 자동화된 기기가 많이 만들어지고, 점자에 대한 또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변화되고, 점자 규정을 만들기 위한 작업도 가속화되고, 그러면서 학습 도구로서의 점자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점자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나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됐는데, 그 계기가 사실은 두 가지 저는 요인으로 보는데요. 1997년에 한국 점자 규정이 고시가 됐고요. 98년에 마침 이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시각장애인들한테 거기에 어떤 점자를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되면서 일종의 인프라를 깔듯이 강제적으로 점자가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점자의 뭐 규격이나 점자의 맞고 틀림이나 규격이나 그다음에 그게 시각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지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점자가 도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잘못된 점자들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실제로 시설들 보면 유지보수 관리가 안 돼가지고 많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재미있는 거 뭐 자동차 도어 핸들 뭐 이런 데도 점자가 아마 그 일부 들어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는 차가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뭐 일부 약품이나 뭐 이런 곳에서도 점자가 최근에 표기가 되고 있고요. 네,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많은 소식지들,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구청 소식지나 이런 것들이 점자로 많이 제작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확산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점자 자료나 점자 시설이나 점자 관련도 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또 확산되고 보급되고 있기는 해요. 그렇게 있긴 한데 이 대부분이 이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일회성이거나 전시성이거나 또는 공급자 중심의 점자 자료의 제작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 쪽에 이제 의회가 들어와서 점자 자료를 제작하고 이런 이제 그 생활하는 걸 접하면서 보면 굉장히 일회성이기도 하고 사용자들이 실제로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를 의식하지 않고 전시성으로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서 원고에는 없지만 최근에 들어서 보면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그 어떤 점자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고 싶어해요. 또는 관련 도구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거의 목적이 자신들이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도구,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도구를 만드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어서 실제로 그런 도구들이 나왔을 때 시각장애인들이 거의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지만 또 그런 거를 기업이 하자고 했을 때 우리가 의도한 대로 100% 끌고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점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는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조금 몇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점자 사용자 측면에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보다 점자를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쓰고 읽을 수 있는 도구나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개발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점자판, 우리가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딱 보면 점자판, 점자 타자기 굉장히 고정적인 도구이기도 하죠. 그리고 점자를 배우는데 굉장히 많이 그 혼란을 겪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도 사실은 저는 점자판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점자판은 뒤집어 쓰고 앞으로 읽어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점자를 초기에 접하고 입문하시는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게 되는 현상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 500~600만 원 정도 하는 점자 정보 단말기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그 어떤 가격적인 문제 때문에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쉽게 사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는 아니란 말이죠.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같은 로또에 기대거나 아니면 취업을 해서 뭐 지원을 받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한에는 거의 이런 도구들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점자정보 단말기 같은 경우도 기능이 사실은 그 많은 기능이 필요할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점자정보 단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뭐 셀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기능을 실제로 사용하는 기능으로 대폭 간소화하자는 거죠. 간소화해서 좀 가격을 많이 현실화시키고 좀 더 낮춰서 시각장애인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서 비용을 좀 더 적게 받고 판매하고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쉽게 소지하고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현재 있는 그러니까 있는 도구들보다 전자 점자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그 일정으로 이렇게 두들기면 나중에 가가지고 그걸 작은 USB 같은 걸로 출력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점자 관련된 도구들은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점자 관련된 도구들의 이 건강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비싼 우리가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몇백만 원 주고 사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니면 정보통신 보조기기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시각장애인이 그 앞이 안 보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체장애인 다른 장애인을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지체장애인들이 보행을 자유롭게 못해서 휠체어를 타는 거 이상으로 저는 더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눈이 900냥이, 눈이 1000냥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각장애인이 앞이 안 보이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괴리들, 어려움들을 이 정보통신 보조기기나 점자 관련된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해 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건강보험이나 이런 이제 보장부 쪽에서 급여로 충분히 감당을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저는 그 비용적인 부담도 그렇고 그 정도의 그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략적으로 추산해본 내용들이 있고요. 이거는 예전부터 저희 시각장애인 연합회도 그렇고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요구했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한번 적어봤고요. 세 번째는 사용자 중심의 점자 제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점자 자료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이 일반 자료의 부속 자료 정도로 그러니까 일반 활자 자료의 부속 자료 정도에 취급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게 아직도 못 바꾸고 있는 그 선거 공보 같은 것들. 선거 공보 같은 경우는 아직도 면수 제한에 걸려 있고요. 이게 진짜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이 문제가 저도 정책 업무를 계속했고 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 면수 16면, 12면, 8면 내 일반 면수와 같은 형식의 점자 자료를 만들어라 라고 하니까 점자 자료에는 그야말로 그 사람의 인적 사항만 나오면 거의 끝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실상 그 점자 자료가 어떤 그 후보자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고요.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에서 발간되는 소식지도 점자를 위해서 재편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대폭 빼버리는 거죠. 실제로 일반 자료의 3분의 1 수준 이런 정도로 굉장히 많이 생략을 하고, 그럼으로써 그 정보로 얻어지는 것에 대한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요, 정부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해줍니다. 혹시 재산세 고지서 받아보셨어요? 점자로? 받아보신 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7월하고 9월에 그게 오는데, 재산세 고지서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잘 써 있더라고요. 얼마를 어떻게 내고 이런 것들이 잘 써 있어서, 이게 공급자 중심의 점자 자료가 참 잘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내용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들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우리도 그렇고 이 점자 자료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이 사용자 측면을 훨씬 많이 좀 고려를 해서 점자 자료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점자 자료를 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점자 자료가 인정되는 범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시험 볼 때 정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시험 볼 때 정도 아마 점자로 답안 이렇게 내고 하면 그게 인정되는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근데 그런 시험도 맹학회에서 보는 시험 또는 공인화돼서 치러지는 시험, 뭐 수학 능력 시험 같은 것들에서만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기타 등등 뭐 대학교 시험이라든지 실제로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뭐 다양한 제도들에서는 거의 뭐 점자 사용이 안 되다시피 하고 뭐 컴퓨터로 하거나 뭐 대피를 해야 되거나 기타 수단으로 많이 쓰고 그러니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두 번째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관점이는 우리가 공공기관에 갖다가 필요한 서류를 점자로 낸다고 해도 인정이 되냐? 인정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거를 내가 읽어줘서 다시 일반적으로 만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점자가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게다가 심지어는 이렇게 이제 점자를 취급해야 되는 점자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제가 그 정책 업무를 할 때만 해도 뭐 학교 기관이나 이런 곳에 정식적으로 취업을 할 수가 없어서 뭐 보일러 기관 뭐 관리 뭐 이런 걸로 취업을 해가지고 점자 점역사 교정사 업무를 하고 계셨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부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여러 기관들에서 점자 전문가들을 조금 고용을 하고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일반 이제 컴퓨터나 이런 걸 다루지 못하고 점자만 이용을 하시는 시각장애인들이 온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한테 점자를 제작해 주거나 아니면 또 점자로 된 자료를 제출을 받았을 때 그걸 변환해 주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그런 정보를 영국의 RNIB나 이런 곳과 같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 자료를 변환해주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편하게 점자를 사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을 조금 마련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공간에서 또 이제 일상용품에 현재 점자가 많이 많이 제작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물품들이 만들어질 때 새겨지는 점자가 제대로 된 규격을 지키고 있느냐? 거의 지키고 있지 않거든요. 뭐 현재 한국점자규정에 최근에 개정이 돼서 점자 관련 규격이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BF 인증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점자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의무화돼서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 실제로 설치하는 사람도 점자를 알지 못하고 그다음에 지방 같은 곳에서 점자를 제작하는 분들도 점자를 잘 모르고 그렇다 보니까 불필요한 점자 제작물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그게 설치가 되고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읽을 수 없는 뭐 점자가 거꾸로 설치가 돼 있고 또는 점자 자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뭐 계단이 나왔는데 올라가면 내려가고 같은 아주 단순한 그러니까 누가 계단이 나와서 이렇게 계단이 걸리는데 올라가는 계단인지 모르는 시각장애인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설마 그 계단을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건데 그런 정도의 점자가 많이 설치되고 있고요. 제품 보면 음료수 캔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점자가 아닐 뿐더러 그 점자도 뭐 다 음료, 뭐 탄산, 뭐 맥주 뭐 이렇게 써 있는 하여튼 뭐 그런 형태로 써 있죠. 그게 어떤 품목인지 이런 거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써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해서 설치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은 정부가 앞장서서 사실은 규제를 조금 해주지 않으면 거의 쉽지 않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쉽게 점자 관련 자료를 접하고 쉽게 점자 자료를 만들어서 시각장애인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개발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점자는 물론 중요한 점자이고 아주 필요한 교육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연구적으로 필요할 때는 점자 관련 점역교정사나 이런 분들이 만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가 대부분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때는 비장애인들하고 접할 때는 이분들은 이제 서로 간에 점자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을 거라고 해요. 근데 단순한 뭐 앱이라든지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뭐 텍스트 정보를 던져 넣는다든지 하면 쉽게 아까 뭐 이인학 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점자를 만들어서 시각장애인이 바로 읽을 수 있는 내용 정도라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우리 시각장애인들한테도 편리해진 부분이 훨씬 많은데 편리해진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또 불편해진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자동화된 도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만들어내고 시각장애인들이 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또 만들어내므로써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시각장애인이라면 알고 있고 또 겪고 있고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앞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점자가 더 많이 활용될 것 같아요. 뭐 보이는 면이든 안 보이는 면이든 뭐 퍼포먼스적인 측면이든 아니면은 자기네 회사를 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뭔가를 많이 하긴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때 점자가 그 올바른 규격과 올바른 형태로 쓰여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